능력 없다며 손주도 못 보게 하고 저를 향해 독설을 퍼붓던 며느리. 무슨 일로 무릎을 꿇게 빌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영분입니다. 올해 62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저 혼자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 정우는 지금 35이고 작은아들 민수는 30입니다. 정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죠.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미나입니다. 처음 본 미나는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예뻤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정우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우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정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미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쁜데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어머님,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안해. 다음부턴 전화할게.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전화하고 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되는데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저는 또 돌아왔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집에 가도 되니? 엄마, 미나가 요즘 피곤해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어. 그럼 언제쯤 괜찮을까? 제가 말해볼게요. 하지만 정우는 말하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들 집에 가지 못했죠.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형수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해야지. 무슨 이해요? 형한테 제가 말할게요. 안 돼. 부부 싸움하면 어떡해. 저는 민수를 말렸어요. 그때 미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뭐라고? 민수 씨가 우리한테 전화했잖아요. 어머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어머님, 우리 부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미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형수가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했어요. 민수가 걱정할까 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임신했어요. 정우가 기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나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정우야. 고마워요, 엄마.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우야, 미나 몸조리 잘 챙겨줘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산후조리 용품도 미리 샀습니다. 아기 옷도 떴죠. 매일 기도했어요.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10달이 지났습니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나 진통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 가요. 정말? 알았어. 엄마도 지금 갈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형수 애기 낳는데 병원 같이 가자.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3층 산부인과였습니다. 분만실 앞에 정우가 서 있었어요. 정우야, 엄마 오셨어요? 그래. 미나는 어때? 지금 안에서 낳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손주를 보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들이래요. 제 아들. 그래, 축하한다. 정우야. 저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민수도 형을 축하했어요. 형, 축하해요. 조카 생겼네. 고마워, 민수야. 우리는 기쁨에 들떠 있었죠. 30분 후, 미나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미나를 보러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산모실은 직계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 시어머니인데요. 산모 보호자분이 가족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나왔어요. 엄마, 미나가 좀 피곤돼요.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볼게. 저는 아쉬웠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는 볼 수 있니? 아, 그것도 지금은 좀 어려워요. 미나가 신생아실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자고 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할머니인데 손주도 못 봐요? 민수야, 미나가 지금 힘들어. 이해해줘. 무슨 이해요? 형도 너무하시네요. 민수야, 그만해. 제가 민수를 말렸어요. 엄마, 왜 참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괜찮아. 나중에 보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정우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나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엄마 갈게. 미나 잘 챙겨줘.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민수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택시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 정말 이상해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산모가 힘들면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민수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주 생각만 났죠. 다음 날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손주 볼 수 있을까? 엄마, 미나가 아직 피곤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어. 그럼 언제쯤? 퇴원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미나가 퇴원했어요. 저는 또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오늘 집에 가도 될까? 엄마, 미나가 산후조리 중이라 사람 만나기 힘들대요. 그래도 엄마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0일 때 보여드릴게요. 100일? 그때까지 미나가 회복해야 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100일 때 보자. 100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해서 울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100일 때까지 손주를 못 본대.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미나가 산후조리 중이라고. 엄마, 형한테 제가 말할게요. 안 돼. 그러면 부부 싸움해. 엄마는 왜 그렇게 참기만 하세요? 민수는 답답해했어요. 저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우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 사진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우리 준이 할머니가 빨리 보고 싶구나. 사진만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났어요.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100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금반지도 샀고 아기 옷도 샀죠. 100일 이틀 전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100일 잔치는 조촐하게 할 거예요. 가족들만요. 그래, 알았어. 엄마도 갈게. 아, 그런데요. 정우가 말을 멈췄어요. 왜? 무슨 일이니? 미나가 100일 잔치에 친정 식구들만 부르고 싶대요. 뭐라고? 미나 부모님, 미나 언니 가족들만요. 그럼 엄마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할머니인데 100일 잔치도 못 가? 죄송해요, 엄마.
미나가 원해서. 미나가 원하면 다야?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미나 비위 맞춰야 해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는 손주 100일 잔치도 못 간대. 뭐라고요? 저는 민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 미나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100일 이후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를 보지 못했어요. 사진만 가끔 받았죠. 그것도 제가 보내달라고 해야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정우야, 준이 사진 좀 보내줄래? 네, 엄마. 보낼게요. 하루 이틀 후에야 사진이 왔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준이야, 할머니는 언제쯤 너를 안아볼 수 있을까? 민수는 계속 화를 냈어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형한테 제가 강하게 말할게요. 안 돼. 그러면 정우가 힘들어해. 엄마만 계속 참으면 어떡해요? 민수는 답답해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영분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거 봤어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거예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미나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었어요. 술에 취한 미나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능력 없는 시부모는 손주 볼 자격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돈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해요? 저희가 애 키우는데 뭐 해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보고 싶으면 돈이라도 보태주든가요. 안 그래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 없이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죠. 밤낮으로 일했고 아이들 학비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영상이 동네 단톡방에 퍼졌다는 거였습니다. 이웃들이 다 봤어요. 다음 날 슈퍼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영분 씨 며느리 봤어요? 봤어요.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냥 와줘. 부탁이야. 30분 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수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수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수가 미쳤어요? 민수야, 조용히 해. 조용히요? 엄마,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민수는 당장 형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안 돼. 전화하지 마. 왜요? 형이 이거 알아야죠. 정우가 알면 부부 싸움해. 그러면 준이가 힘들어.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참을게. 안 돼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민수는 결국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가 뭐 한 거 알아요? 전화 너머로 정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형수가 SNS에 엄마 욕한 거요. 능력 없다고, 손주 볼 자격 없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직접 보세요. 지금 동네방네 다 퍼졌어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정우야.
미나가 술 취해서 한 말이래요. 진심 아니래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술 취하면 진심이 나오는 거 아니니? 엄마, 미나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됐어. 사과 안 받아도 돼. 엄마. 정우야, 엄마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니? 미나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능력 없는 시부모는 손주 볼 자격도 없어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걸까요? 평생 고생하며 자식 키운 게 잘못인 걸까요? 눈물만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나가 사과하고 싶대요.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와 미나가 서 있었어요. 준이는 없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네, 어머님.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술 취해서 정신없이 한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가봐요. 어머님. 미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미나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제 가봐. 엄마, 나 피곤해. 좀 쉬고 싶어. 정우와 미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미나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데요. 뭐요? 저희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준이 키우려면 방이 필요해서요.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도와달라고? 네. 전세금이 2억 필요한데 저희 돈이 부족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억? 네. 어머님 집 팔아서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님 집이 8년 전에 9억에 사셨잖아요. 지금 팔면 15억은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저희 전세금 2억만 보태주시면 돼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알아요. 근데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실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네.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저희 도와주세요.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야, 너도 이 생각이니?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뭐라고?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팔라고?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함께 산 집이야. 추억이 담긴 집이고. 미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추억이요? 추억이 돈보다 중요해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손주 보고 싶으시면 도와주셔야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애 키우는데 도움도 안 되시면서 손주는 보고 싶으시잖아요. 미나 씨, 사실이잖아요. 능력도 없으시면서.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우리 준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건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다 저희가 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부모면 다예요? 조부모도 도와줘야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어머님, 나가라니까요. 정우가 미나를 말렸습니다. 미나야, 우리 가자. 싫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미나는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손주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나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능력 없는 시부모는 손주 못 본다고요. 미나야. 정우가 미나를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겠습니다. 정우는 미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와줄래?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미나가 집 팔아서 2억 달래. 뭐라고요? 민수는 즉시 달려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제 참지 마세요. 형수 고소하세요. 고소요? 네. SNS 명예훼손, 협박, 다 증거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정우가. 엄마, 형은 이미 형수 편이에요. 엄마만 당하고 계시잖아요. 민수는 울먹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볼게. 엄마, 손주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능력이 없는 걸까요? 정말 손주를 볼 자격이 없는 걸까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를 보지 못했어요. 정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미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우 씨 어머니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베이비시터 박수진입니다. 정우 씨 댁에서 준이 돌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님, 제가 오늘 일 나갔다가 못 견디겠어서 전화드려요. 박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준이 엄마가 아기한테 너무 심하게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하게요? 어떻게요? 오늘 아침에 준이가 계속 울었어요. 배고프다고요. 그래서요? 근데 미나 씨가 화를 내면서 준이를 막 흔들었어요. 정말 세게요. 뭐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8달 된 아기를 그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갈 때도 그래요. 준이 다리를 너무 거칠게 잡아서 아기가 울어요. 지금 준이는 괜찮나요? 괜찮긴 한데 아기가 자꾸 울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수진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정우 씨 댁이요. 미나 씨는 지금 외출하셨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박수진 씨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급한 일이야. 나 좀 데려다 줄래? 무슨 일이에요, 엄마? 준이 문제야. 빨리 와줘.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우 집으로 향했어요.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20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수진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준이는 어디 있어요? 안쪽 방에 있어요. 저는 급하게 방으로 갔습니다. 준이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준이야. 저는 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준이는 제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할미가 왔어. 괜찮아. 박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할머니님, 제가 찍어둔 거 보여드릴게요. 뭘 찍으셨어요?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박수진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나가 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만 울어. 제발. 미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어요. 조용히 해. 엄마 미치겠어. 준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나는 준이를 아기 침대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준이 머리가 매트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좀 쉬게 해줘. 미나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준이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오늘 아침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박수진 씨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나가 준이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준이가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미나가 준이 다리를 세게 눌렀어요. 준이가 울었습니다. 시끄러워. 너 때문에 미치겠어. 미나는 기저귀를 거칠게 채웠습니다. 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알았어. 울어. 실컷 울어. 미나는 준이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형수가 미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수진 씨,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거의 매일이에요. 준이가 울면 미나 씨가 참지 못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나 씨가 무서웠어요. 제가 말하면 해고당할까 봐요. 그래도 아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할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할머니님, 이 영상들 증거로 쓰세요. 제가 증인도 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육아 1호래 했는데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박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미나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준이 보러 왔어요. 저는 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요? 수진 씨가 연락했어요. 미나가 박수진 씨를 노려봤어요. 박수진 씨, 무슨 짓이에요? 미나 씨,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늘로 그만둘게요. 뭐라고요? 준이한테 너무 심하세요. 저는 그런 거 못 봐요. 박수진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님,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박수진 씨는 나갔어요. 미나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베이비시터를 왜 내쫓아요? 내가 내쫓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짓 때문이죠.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준이한테 한 짓이에요. 그건 준이가 너무 울어서 그랬어요. 울면 흔들어요? 머리 부딪히게 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애가 하루 종일 울어대는데.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형수, 그게 변명이에요? 8달 된 아기한테? 민수 씨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기는요. 제 조카예요. 저는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나 씨,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에요? 당신 엄마 자격 없어요.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할머니로서 손주 지킬 권리 있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준이는 오늘 저희 집에 갈 거예요. 안 돼요. 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한테 맡길 수 없어요. 어머님. 미나가 준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민수가 막았습니다. 형수, 그만하세요. 비켜요. 정우 형한테 연락할게요. 형이 와서 얘기하시죠. 민수는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준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준이야, 이제 괜찮아. 할미가 지켜줄게. 1시간 후 정우가 퇴근해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우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우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뭐야? 여보, 나도 힘들었어. 준이가 너무 울어서. 그래서 애를 흔들어 머리를 부딪히게 해. 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여보,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게 한두 번이야? 정우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오늘 준이는 엄마 댁에 데려가세요. 정우야.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미나하고 둘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이는 내가 잘 돌볼게.
저는 민수와 함께 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이를 재웠어요. 준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널 지킬게.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수가 함께 갔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김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찍은 영상도 보여줬어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예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영상 증거도 있고 베이비시터 증인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양육권 소송도 준비하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를 정리해 볼게요. 영상 몇 개 있으시죠? 2개요. 베이비시터 연락처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박수진 씨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SNS 영상도 있어요. SNS 영상이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형수가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엄마 욕한 거요. 능력 없다고, 손주 볼 자격 없다고요.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캡처해뒀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쯤 고소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전에 며느리분과 대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화요? 네. 고소 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양육권 포기하면 고소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 보낼게요. 며느리분한테 경고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손주는 어디 계세요? 제 집에 있어요. 잘하셨어요. 당분간 할머니가 돌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내용 증명 보냈어요. 며느리분이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한테 연락 오면 제가 동석할 테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미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가요? 변호사 내용 증명이요. 고소한다고요? 당연하죠. 당신이 준이한테 한 짓 봤잖아요. 어머님, 제발요.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미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미나 씨,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변호사도 올 거예요. 변호사요? 네. 얘기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미나가 왔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 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미나 씨, 이게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이요? 네.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거예요. 미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영상 증거 있고 증인도 있어요. 유죄 나올 확률 높아요. 변호사님, 제발요.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양육권을 자진해서 포기하세요. 그러면 고소 안 할게요. 양육권이요? 네. 준이는 아빠가 키우는 걸로 합의하세요.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양육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준이는 제 아들인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요. 어머님, 준이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흔들고, 때리고,
머리 부딪히게 하고.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틀 후에 답 안 주시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미나가 나갔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틀 후에 연락 올 거예요. 아마 포기할 거예요. 정말요? 네. 고소당하면 전과자 되니까요. 이틀 후 미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포기할게요. 양육권을요? 네. 대신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준이는 한 달에 한 번만 볼게요. 그것도 어머님 동의하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준이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미나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미나가 준이한테 한 짓 보고 결심했어요. 정우야. 엄마, 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엄마가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엄마가 잘 돌볼게. 정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미나의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양육권은 정우에게, 미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면접 교섭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러 왔어요? 준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회날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요. 미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준이를 안고 나왔어요. 준이는 제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준이를 봤어요. 준아. 준이는 미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아, 엄마야. 준이는 제 품을 더 꽉 안았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이가 저를 무서워해요. 당연하죠. 어머님. 미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알아요. 준이한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미나는 울면서 빌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어머님,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늦었어요. 돌아가요. 미나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보게 해주세요. 그건 법원 결정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준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이는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어요. 할미. 그래, 할미가 지켜줄게.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형수 왔다 갔어요? 어떻게 알았니? 아파트 입구에서 봤어요. 우는 것 같던데. 그래. 준이 보고 갔어.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이기신 거예요. 이긴 게 아니야. 그냥 준이를 지킨 거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참 힘들었지만 결국 준이를 지켜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미나의 이혼이 확정됐어요. 정우는 준이와 함께 저희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이사 다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엄마 덕분에 준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준이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도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했습니다. 할미. 준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래, 할미 여기 있어. 저는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이는 제 품에서 행복해했어요. 민수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조카야, 삼촌이다. 3. 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재혼 생각 없어요. 왜? 준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든든해요. 당연하지. 우리 준이 잘 키워야지. 저는 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손주를 볼 자격이 없다던 그 말들.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요. 준이는 제 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제 손주였어요. 피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니까요. 준이야, 할미가 많이 사랑해. 할미. 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